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입니다. 189년 봄 후한 제국의 수도 낙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제 유경이 중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이 장악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이들 중 장양과 단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장군 하진은 황후의 형으로서 이들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역사서는 하진이 환관들이 국정을 어지럽힌다며 강경책을 주장했다고 전합니다. 하진은 외부 군벌의 힘을 빌리기 위해 서량의 동탁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189년 늦봄 영제가 승하하자 십상시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후한서 하진전에 따르면 환관들은 하진을 궁궐로 유인한 뒤 암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진의 죽음으로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진의 부하들이 복수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환관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혼란 중에 어린 황제 유변은 궁궐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동탁의 서량군이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사료 기록 삼국지 동탁전은 동탁이 낙양에 이르렀을 때 궁궐이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동탁은 소제 유변을 폐위하고 진류왕 유협을 헌재로 옹립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권은 완전히 동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동탁의 집권 방식은 무자비했습니다. 반대하는 조정 신료들을 처형했고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황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왕유는 후한 조정의 충신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후한서는 그를 청렴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라고 평가합니다. 동탁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왕유는 비밀리에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역사서에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암살 계획이 세워진 것은 확실합니다. 역사적 사실 후한서와 삼국지 모두 조조가 칠보도를 가지고 동탁을 암살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관료였습니다. 무예와 지략을 겸비했다고 평가받았지만 아직 천하의 이름을 널리 알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유는 조조에게 칠보도라는 보검을 주며 동탁 암살을 부탁했습니다. 이 칼은 보석이 박힌 명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조는 칠보도를 바치는 척하며 동탁에게 접근했습니다. 사료 기록 후한서는 조조가 동탁에게 칼을 바치려다가 의심받아 실패했다고 간략히 기록합니다. 동탁은 칼을 받고 감탄했지만 여포가 곁에서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했고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암살 시도가 있었고 실패했음. 각색 구체적인 대화나 심리 묘사는 후대의 창작. 조조는 계획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날 밤 낙양을 떠났습니다. 낙양을 탈출한 조조는 고향에서 가산을 털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89년 겨울 역사적으로 유명한 경문을 천하에 발표했습니다. 후한서에는 조조가 동탁이 천자를 핍박하고 사직을 어지럽힌다며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년 봄 연주 진류에서 18명의 제후가 모여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원소가 맹주로 추대되었지만 각자의 속셈이 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탁은 연합군의 위협에 대해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충격적 역사 사실, 그는 400년간 후한의 수도였던 낙양을 불태웠습니다. 후한서는 동탁이 낙양의 궁궐과 민가를 모두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후퇴가 아닌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낙양이 불타자 연합군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각 제후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영토로 돌아갔고 동탁 토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안에서는 왕윤이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논란 왕윤의 연원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후한서 왕윤이 동탁과 여포를 이간시켰다고 기록. 삼국연의 초선이라는 미녀를 등장시켜 각색. 현대 학계 초선은 허구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192년 4월 마침내 여포가 동탁을 살해했습니다. 사료 기록 후한서 동탁전 건한 3년 4월 여포가 왕윤과 모의하여 궁중에서 동탁을 찔러 죽였다.
하지만 동탁의 죽음이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부하인 이각, 곽사가 장안을 점령했고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탁의 난은 단순한 개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400년 후한 제국이 완전히 붕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역사적 의의, 황실 권위의 완전한 실추, 지방 군벌들의 독립적 세력화,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분열의 시작. 조조의 칠보도 사건은 그 자체로는 실패했지만 이것이 조조로 하여금 황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야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후에 위나라 건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